네, 1차 시에서 8장 개인적 요인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2차 시에는 관계적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적 요인에서 첫 번째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애착이 형성됩니다. 애착 이론은 영국의 정식 분석학자 존 몰비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애착은 부모의 양육체계와 상호작용하는 아동 내 조절체계이며 부모와 영유아의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한 관계체계입니다. 애착은 생존을 유지하려는 생득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이고 관계 속에서 사회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애착은 생후 6에서 7개월경에 나타나고 양육자를 비롯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형성됩니다. 볼비에 따르면 영유아 1차적인 애착 인물 간에 형성된 애착의 질적 특성은 새로운 정서적 경험을 통해서 변화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애착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징후는 영아가 애착 대상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애착 대상이 부재할 때 슬픔을 나타냅니다. 영아는 애착 대상에게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기지로서 애착 대상은 영아가 주변을 탐색하고 접촉하는 행동으로 확장하는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애착은 영아기, 유아기 전반에 걸쳐 부모-자녀 관계, 정서 사회적 능력, 또래 관계 등 전인적인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양육자가 영아의 반응과 욕구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정적 애착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안정애착 유아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환경을 자신있게 탐색하고 타인과 안정된 관계를 형성합니다. 마리 에인스워스는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불안정애착에는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란된 애착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내적 작동 모델에 의해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고 영유아는 이와 유사한 패턴을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반복합니다. 즉, 부모와 영유아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지속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개인에게 축적되고 반복됩니다. 왜곡된 상호작용은 정서 문제와 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입니다. 애착 문제는 영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성 등 전반적인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서 영유아의 불안정한 애착은 특정 정신병리의 원인으로 밝혀졌고 반응성 애착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애착 유형과 대인관계 및 관련된 문제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애착, 특히 불안정 애착은 영아가 성장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정서 환경에서 취약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애착은 중요합니다. 안정 애착은 양육자와 분리된 이후에 주변을 탐색하고 영유아는 고통이 있을 때 양육자에게 접촉을 하며 위안을 받는 것은 안정애착이라고 하며 이것은 지지적인 관계를 찾고 형성하고 관계를 위안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어떠한 심리적인 고통이 있을 경우에는 이 관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불안정 애착 중에 불안회피는 양육자와 애정적인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양육자와 분리되었을 때 당황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경계를 보이지 않습니다. 양육자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불안정 애착, 불안해피는 타인에게 정서 표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없습니다. 이는 후에 품행장애, 공격성, 우울증에 대한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 애착의 불안저항은 양육자와 분리를 거부하고 탐색이나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를 하고 양육자와 제외했을 때 불안정한 상태로 접촉을 추구하는 행동과 저항하는 행동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불안정 애착의 불안 저항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는 불안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과장되게 정서를 표현합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있고 후에 공포증, 불안, 신체화, 우울 같은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착 문제를 보이는 영유아에게는 대체로 부모-자녀 관계가 손상이 되고 또래 관계 문제,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애착 문제에 심한 방치와 학대가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발달 문제와 정서 문제를 동반하는 반응성 애착장애가 발전되기도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가 만났을 때 반응성 애착장애로 판정되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반응성 애착장애로 판정된 친구가 있어 그거에 대한 영상을 대면 수업 때 함께 보고 싶습니다. 애착 문제를 보이는 경우에는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당연히 부모-자녀 관계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형제-자매 관계. 편애하거나 형제 간의 싸움, 경쟁 이러한 문제가 있고 추후 또래 관계의 문제 한 친구에게 또래에 집착한다거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가진다거나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분리불안, 신체화 불안 증상 같은 불안의 어려움을 갖게 되고요. 반항성 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적응 문제, 방임, 학대 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착의 어려움을 지닌 영유아를 치료하는 개입 방법은 치료놀이, 놀이치료가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바뀌었지만 굉장히 다른 방법입니다. 먼저 치료놀이는 애착과 대상관계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간의 애착을 평가하고 손상된 애착을 회복시키는 치료적인 계획 방법입니다. 놀이치료는 안전한 공간에서 놀이를 활용하여 상담자와 라포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이 놀이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이치료는 상담사와 아동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애착을 재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자녀 놀이치료는 놀이치료 기법을 부모가 배우고 가정에서 직접 실시하여 질적인 상호작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촉진하고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부모상담은 부모-자녀 관계를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상담은 영유아의 양육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양육 방법, 태도, 기술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개인 상담을 통해 부모의 미해결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접근합니다. 부모의 개인적인 문제가 부모-자녀 관계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면 성인 개인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 역할을 습득하고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개인적인 어려움은 정서적인 문제, 미성숙, 원가족에서 미해결된 문제, 학대나 방임, 성격장애, 기타 정신건강 문제, 부부관계 문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형제자매 관계에는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같은 성장 환경을 공유합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로 최근에는 핵가족화, 형제자매 수가 적은 환경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부모-자녀 관계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지만 형제-자매 관계도 성장 과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가 차별 없이 공평할 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형제-자매는 연령에 따라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개별적 욕구를 수용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개별적인 차이를 존중할 때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영유아는 형제-자매 관계를 통해 자아인식, 집단적 소속감, 연대감 이러한 것들을 획득하고 협동, 방어, 갈등, 경쟁, 지배의 원리 등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정서 발달 및 지적 발달의 기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 관계는 부모에게 공감받지 못하거나 관심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 형제 간의 관심과 이해를 주고받기 때문에 형제 관계가 교사의 역할, 놀이 친구, 학습 공동체, 또래 관계와 같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 형제 자매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경험들이 정서 발달 및 지적 발달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제 자매 관계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며 인생 주기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인간관계입니다. 둘째, 형제자매 관계는 유전적, 사회문화적인 유산을 공유하기 때문에 친밀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공유된 놀이와 행동 경향이 있고 서로 교수하는 역할을 통해 사회적인 행동과 학습을 합니다. 셋째, 형제자매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호혜성과 상보성을 가지며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관심을 공유합니다. 또한 형제자매 관계는 연령의 차이나 부모-자녀 관계의 속성으로 보호자와 의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넷째, 형제자매 관계의 친밀도나 관계 특성은 경험과 발달 과정과 생활 주기, 연령성, 심리적인 역동에 따라 각자의 역할과 친밀도가 형성됩니다. 다섯째, 형제자매 관계는 갈등과 경쟁이 공존합니다. 형제 간의 다양한 모습은 성격이나 개별적인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환경 안에서도 다른 경험을 합니다. 형제 간의 갈등과 경쟁은 부모와의 관계, 가족 내에서의 지위와 정체성, 형제 순위에 대한 기대, 개인의 욕구, 기질적인 특성, 부모의 기대와 편애 등으로 인해 촉진됩니다. 반면 형제자매의 갈등 해결 과정은 타인에 대한 수용과 다양한 의사소통 역량으로 확장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개인의 기질보다는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에 대한 애착, 양육 태도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 연령에 맞는 기대, 욕구, 권리가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출생순위나 가족관계 안에서 일정한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영유아의 성인화, 부모 돕기, 타인 배려, 이타적인 행동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과도해지면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부모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화는 가정환경과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 강화됩니다. 부모화된 자녀는 자신의 관심과 위안, 희생하는 태도를 가지며 부모나 다른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며 가족 구성원의 안녕을 책임지고 부모의 애착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부모와는 성장 환경 중에서 부모가 맞벌이, 동생 출산,
장애 형제, 빈곤 등인 경우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영유아의 이타적인 행동과 가족을 돌보는 행동은 발달적으로 정상적인 행동이며 긍정적인 행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점점 역할이 과도하게 부여되면 개별 영유아의 정서적, 물리적 욕구가 침해되고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동이 보호되지 못하고 전체 가족 안에서 역기능적인 영향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부모가 된 자녀는 연령에 대해 과도한 역할로 가족 안에서 자신의 정체감이 형성되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당연한 행동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역할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자신의 역할 경계의 혼란과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가지면서 외적인 태도와 내적인 욕구가 통합되지 않은 채 미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의 문제 중에서 편애나 부모가 가진 형제에 대한 신념은 형제 간의 시기, 질투, 갈등을 유발합니다. 부모가 성장 경험에서 체득된 역할에 대한 신념이 자녀 행동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행동을 평가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비난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는 부모의 애정과 인정을 받기 위해 가성숙한 태도, 태행, 공격성, 심한 경쟁심, 의존, 타인을 조정하는 태도를 발달시킵니다. 특히 동생 출산은 영유아기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부모는 다른 자녀를 출산하면서 첫째 아이와 관계 양상의 변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거나 관계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양육 태도로 갈등하게 됩니다. 관계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양육 태도는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해. 동생은 두 번째고 네가 첫 번째야. 하는 이러한 것들이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첫째 아이의 적응 속도는 손이 형제에게 기대한 역할과 정도, 조부모의 태도, 성형제 순위에 대한 간섭적인 태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질적 특성에 따라 변화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동생을 본 아이들은 기강 적응의 문제, 부모와 갈등, 퇴행, 공격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 자매 관계에서의 상담 개입 방법은 첫 번째, 심리 상담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가 부적응 행동이나 문제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형제 자매 관계, 형제 순위, 성별, 동생 출산에 대한 반응에 대한 행동 양상, 행동의 정도와 빈도를 자세하게 탐색해야 합니다. 부모의 형제 자매 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 성격 형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자녀 양육에서 형제를 대하는 태도와 신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향력이 강하고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내적, 외적 요인을 살펴볼 때 동생이 태어났다던가 몇 명 중에 몇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본 것이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탐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관계가 상담의 주제가 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부모의 형제 자매 관계 경험과 신념, 부모 자체가 외동인지 형제가 있었는지 자매였는지 남매였는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부모가 쌓여온 형제 자매 관계에 대한 신념, 예를 들어 학교를 갈 때 꼭 손을 잡고 가야 된다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그러한 신념들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제 자매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입니다. 동생이 출생했을 당시에 이 첫째의 연령 혹은 셋째가 태어났다면 첫째, 둘째 연령 그리고 발달과 성취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동생 출생으로 인한 부모 자녀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녀가 형제자매 관계에서 보이는 태도와 행동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어떤지,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형제 순위에 따른 행동, 부모 태도가 적절한지, 자녀가 손아래 또는 손위 형제를 대하는 태도와 부모의 태도, 형제 간의 관계와 갈등 요인에 대한 부모의 수용 정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매일 경험하는 자녀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문제 행동이 부모의 심리적 소진을 유발합니다. 형제 자매 관계를 주제로 한 영유아의 주 호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 간의 싸움이 잦아요. 손위 형제나 동생에게 심한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요. 밖에서는 동생이나 형제에게 잘하는데 집에서는 태도가 변해요. 형제를 만만하게 생각해요. 손위 형제가 위축되는 태도를 보여요. 손위 형제가 동생에게 맞거나 동생이 뭐라 하면 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엄마에게 형제의 잘못을 일러요. 지나치게 동생에게 책임감이 강해요. 손위 형제를 너무 따라하고 한순간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같은 반 아이들보다 동생 반에 더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을 편애하게 돼요. 이러한 주호소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의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 접근 방법은 관계 양상과 상담 진행 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놀이치료, 두 번째 형제 자매 놀이치료, 세 번째 부모 자녀 놀이치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놀이치료는 개별 아동의 미해결된 소망이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을 수용하고 형제 간에 협력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 자매 놀이치료는 형제 간의 갈등 양상을 진단하고 갈등 해결의 다양한 방식을 습득, 개별 특성은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 자녀 놀이치료입니다. 부모가 놀이치료를 배워서 개별 놀이치료나 형제 놀이치료를 하면서 형제를 다루는 적절한 태도,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형제 자매 관계의 심리상담 목표는 형제 자매 관계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여 가족 내에서 안정된 지위와 역할을 지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결과 영유아는 가족 내에서 자아 정체성을 건강하게 형성하는 것이 심리상담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요. 상담을 통해 영유아는 형제자매 관계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여 가족 내에서 안정된 지위와 역할을 지니고 그 결과 영유아는 가족 내에서 자아 정체성을 건강하게 형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소리가 겹치면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네. 형제 자매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의 상담 개입 방법입니다. 부모 상담입니다. 부모는 부모 상담과 성인 개별 상담을 통해 원가족에서 비롯된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 역량과 부모 효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중요한 건 이 아동들에게는 원가족이 부모, 형제, 본인 이렇게 원가족이겠지만 이 형제 자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부모의 경험도 중요하고 부모가 가진 신념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원가족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의 원가족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아빠, 그리고 아빠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형제까지 포함한 이 원가족에서 혹시 미해결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서 어떠한 형제자매 관계를 경험했고 이 경험한 것에 따라서 어떠한 신념을 갖게 됐는지, 마찬가지로 엄마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그리고 엄마의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까지 포함한 이 원가족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상담은 양육 방법, 놀이 또는 중재 방법, 부모 역할 갈등 다루기, 편애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성인 개별 상담에서는 부모 역할을 수용하고 산후 우울증을 혹시 겪었는지, 불안, 성격 문제, 애착 문제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은 부부관계 문제, 입양 적응, 재결합 가족, 형제 갈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래 관계까지 해야 진도가 사실 맞지만 우리 지금 학생들이 실습을 하면서 주말에 이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만 올리려고 합니다. 또래 관계는 3차 시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 만나요.